제주 문섬. 이곳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 모양도 습성도 다른 생명들이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그런 바다의 조화에는 변하지 않는 오랜 약속이 있다. 바로 공존이다.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사라지는 먹이사슬 속에서도 생태의 균형을 이뤄온 이곳. 생명과 생명이 만나 또 다른 생명의 신비를 만들어내는 것. 문섬의 바다다. 제주 서귀포항.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늦겨울. 몇몇 사람들이 바다에 나설 준비를 한다. 바닷길을 달려 향하는 곳은 문섬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섬. 찬 기운이 실린 바닷바람이 온몸을 움츠리게 하는 이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려는 걸까? 제주도의 바다가 여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제주도 바다는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해조류들이 크게 자라진 않았지만은 해조류들이 이제 수면까지 다 자라서도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묘미도 있고 겨울만이 즐길 수 있는 재미는 그런 거. 다른 계절과 달리 즐길 기회가 흔치 않은 겨울 스쿠버 다이빙. 남편 천범 씨를 돕기 위해 그의 아내 히로세 미키 씨도 함께 자리했다. 자주는 아니고요. 일본사님 오셨을 때라든가 시간이 될 때. 오늘 바닷속을 안내할 허천범 씨는 20년 가까이 스쿠버 다이빙을 해온 전문가. 아내 또한 남편 못지않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긴다. 추운 게 좀 걱정이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추우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넓고도 깊은 문섬 앞바다. 그 속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 모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뒤 드디어 시작한 바닷속 여행. 바다 깊이 들어가자 울창하게 자란 모자반이 눈앞에 나타난다. 더운 여름에 성장하는 무태 식물과는 달리 모자반이 자라는 계절은 바로 겨울. 모자반은 1월부터 3월까지 왕성하게 자라는데 작게는 1m, 길게는 3m까지 자란다. 광합성을 하며 자라는 모자반은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때문에 모자반이 자라는 곳은 바다 생물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 모자반과 함께 바다 생물들의 먹이이자 서식처가 되는 감태. 이곳에 오분자기들이 식사를 하러 찾아왔다. 감태는 오분자기가 좋아하는 먹이. 잎에 매달려 느긋하게 식사를 하려는 참인데 뜻밖의 혈방끈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감태를 먹으러 온 작은 생물을 노리는 어랭이들. 어랭이들이 주위를 맴도는 틈에 오분자기 한 마리가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한 번 뒤집히면 속수무책인 오분자기. 결국 어랭이의 먹잇감이 되고야 만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는 문섬의 바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따로 있다. 바로 연산호 군락이다. 아름다운 빛깔로 바다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연산호는 줄기가 연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특징. 얼핏 식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폴립의 촉수로 다른 생물을 마비시켜 잡아먹는 연산호는 엄연한 동물로 분류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산호는 약 120여 종. 그중 70% 이상을 볼 수 있는 문섬은 산호의 보금자리다. 다시 돌아온 무태 세상. 바다와는 다른 시린 공기가 절로 몸을 움츠리게 한다. 따끈한 음료수 캔으로 손을 녹여보지만 쉬이 가시지 않는 추위. 하지만 바닷속 세상을 만나고 온 기분은 상쾌하기만 하다. 해외 다이빙도 좀 뭐 간혹 나가고 하는데요. 뭐 해외 다이빙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산호 종류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연산호는 되게 화려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색상도 굉장히 뭐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컬러풀한 그런 수중 환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에 자리한 문섬. 이곳은 새끼섬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작은 섬을 품고 있는 바위섬이다. 서귀포 항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문섬은 제주도와는 무척 가까운 섬. 그러나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사람이 살지 않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민둥섬이라고 불렸다. 섬을 찾는 손님이라곤 파도가 전부였던 문섬. 그러나 문섬의 바닷속 풍경이 세상에 알려지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문섬은 수많은 이들로 북적이게 됐다. 해외에서도 문섬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보석 같은 물빛이 아름다운 문섬 바다. 문섬 일대에는 적어도 1,000종 이상의 물고기와 해조류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문섬은 따뜻한 해류를 타고 온 열대와 아열대 생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문섬에 정착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아가는 문섬은 세계적으로도 귀한 보물 같은 섬이다. It was very good. There was lots to see, and the water was very warm, and it was very nice. The nudie branch, which are a little thing underwater, is very impressive, and the whole rock formations, is very nice. 스쿠버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온 집.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몸이 바쁘다. 다이빙 후 뒷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비가 손상되지 않으려면 바닷물이 남긴 소금기를 깨끗이 씻어 말려야 한다. 한편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방금 부쳐낸 매콤한 김치전으로 출출한 속을 먼저 달래보는데 사실 아내가 잘하는 요리는 따로 있다. 닭볶음탕.
그걸 제일 잘하세요? 네, 입에 잘 맞더라고요. 맛있게 해요. 손님들 맛있다고 잘 드시는데 뭐 아까 애들 아빠도 좋다고 했던 그 닭 볶음탕 그다음에 뭐 잘 드시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잘 먹죠. 김치찌개. 그거는 장사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 장사도 될 것 네, 같아요? 그건 좀 자신 있어요. 한국에 유학 온 뒤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난 미키 씨. 바다가 좋았던 그들은 결혼 후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주했고 이젠 또 다른 이들에게 문섬을 안내하며 살게 됐다. 문섬을 찾아 먼 길을 온 사람들. 이들에게도 문섬은 소중한 인연으로 기억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산 지도 언 10년째. 문섬의 바다는 이 땅이 낯선 이방인도 어머니처럼 품어주었다. 문섬? 특히 문섬에 들어가면 어제도 오래간만에 들어갔지만 그 바다에 들어가면 물이 차가워도 되게 포근한 느낌? 저는 여기가 고향은 아니지만 또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직 고향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지만 근데 제주도 바다에 들어가면 그 바다만큼은 저한테 이미 고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지금 뭐 바다에 접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바다를 애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이런 그 바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문섬이 인연이 돼 부부가 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제주도와 문섬을 일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일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까운데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다이빙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다이빙할 수 있다는 거에 좀 놀라시고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생각하지 못한 만큼 바다가 아름다워서 특히 연산어 군락지를 보면 되게 놀라시고 되게 환경 좋을 때 특히 환경 좋을 때 다이빙 하신 분들은 감동받고 돌아가세요. 문섬이 좋아 문섬 곁에 살게 된 가족에게 바다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진짜? 농담! 거봐. 아, 지금 와서 그냥 의미라기보다는 삶 자체인 것 같아요. 바다라는 거는. 바다에 이렇게 있지만은 순간 가끔 이제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가끔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역시 나가보면 바다에 있는 게 가장 편한 느낌? 막 날씨 안 좋고 춥고 눈 오고 비 오고 이렇게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역시 이제 문섬 나가보면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바다에. 바다를 좋아하는 이들이 유난히 많은 제주도. 이곳에 문섬에 반해 제주도에서의 삶을 택한 또 한 명의 스쿠버 다이버가 있다. 바로 김진수 씨다. 우리나라 최고의 바다죠. 다른 데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중 생태가 특히 이제 그 산호군락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가 시즌에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문섬으로 향하는 바닷길을 이어주는 서귀포항. 이 바다 건너편에 바닷속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모여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다이빙 장소로 손꼽히는 문섬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르게 되는 것. 오늘은 한 가족의 첫 바다 나들이를 안내하게 됐다. 이건 이빨로 이렇게 잡는 자리예요. 자, 물어보세요. 앙 하고 물어보세요.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바닷속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이 처음인 사람들은 물이 무섭기만 하고 그런 이들을 능숙하게 바닷속으로 이끄는 진수 씨. 마침내 잠수 성공이다. 무사히 수중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다이빙 초보 가족. 사진으로 잊지 못할 순간을 기념해 본다. 수많은 생물이 모여 사는 바다. 이곳에도 가족처럼 함께 사는 생물이 있다. 바로 흰동가리와 말미잘이다. 말미잘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천적이지만 흰동가리만큼은 예외다. 샛별 도움 역시 마찬가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 자식과 다를 바 없다. 태어나 처음으로 문섬의 바닷속 세상을 만나고 온 이들. 그 감동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다. 무서웠는데 들어가서 바닷속에 산호랑 물고기떼 보고 하니까 바닷속 끝이 바닥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새로운 세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입으로 숨 쉬면서 좀 힘들었는데 바다 가면서 저희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고기들 보면서 재밌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문섬을 안내해온 그의 열정은 동료들 모두 인정할 정도다. 김사님하고 상당히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기회만 되면은 뭐 김사님이랑 꼭 같이 함께 다이빙하는 그런 계획이 많이 재밌고 또 흥미롭고 또 수중에 들어가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한 수 배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바다 사나이인 진수 씨. 그러나 그의 고향은 바다와는 거리가 먼 내륙의 도시 대전이다. 20여 년 전 문섬의 바닷속 풍경에 반한 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작한 제주 생활. 그때부터 바다와 함께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그런데 이젠 생업보다 더 힘을 쏟게 된 일이 있다. 바로 제주 바다를 탐사하는 일이다. 강정 해군 기지가 지금 계속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제 방파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에 주변의 이제 수중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달라졌는지 그 확인을 위해서 조사 나가는 겁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조류의 흐름이 바뀌고 부유물이 침전되기 시작한 강정마을 앞바다. 제주 바다에 미칠 영향이 염려된 마음에 카메라를 들고 나섰고 애써 촬영한 수중 영상은 많은 이의 관심을 모았다. 더위가 절정에 이른 여름날, 제주 지역 신문사 기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제주 바다의 올레길을 소개하는 기획 취재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밧줄만 안 넘으면 돼. 첫 취재지로 선정된 곳은 바로 문섬. 문섬 바다를 제 집 앞마당처럼 훤히 잘 아는 진수 씨. 기자들에게 촬영하기 좋은 길을 먼저 안내한다. 내려가는 밧줄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올라오는 자리 지금 물이 차가지고 아무데나 올라와도 되겠구나. 탐사에 앞서 조심스럽게 점검해보는 촬영 장비. 수중 촬영은 그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옛날에는 다이빙 잠수 스쿠버 배우는 목적이 뭐냐, 그럼 다들 이제 사냥 목적으로 그렇게 배웠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카메라를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촬영의 그 매력이 아주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촬영을 잘 하든 못하든 뷰파인더로 바라보는 그 수중세계가 그동안에 다이빙을 하면서 못 느꼈던 또 다른 세계로 발견을 한 거죠. 저절로 환경 다이버, 에코 다이버가 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또. 수백 수천 번 들어가 봐도 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문섬 앞바다. 그러나 수중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바다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생각까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어나고 죽고 또 살기 위해 애쓰는 해양 생물을 보며 새삼 깨닫게 된 생명의 소중함. 바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졌다. 바다의 여름은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때. 산란기를 맞아 연무자리돔 수컷이 신방 청소에 나서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불가사리 한 마리가 회방을 놓는다.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불가사리를 코앞에 두고 알을 낳을 순 없는 법. 결국 불가사리를 밀어내는 데 성공한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짝짓기에 성공한 연무자리돔 수컷. 이제 알들을 지키고 돌보는 건 수컷의 몫이다. 시간이 흐르면 수컷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새끼들이 태어날 것이다. 파랑돔 역시 산란기를 맞이했다. 돌 틈바구니에 알을 낳는 파랑돔 부부. 그런데 파랑돔의 산란 장소 바로 위에 연무자리돔이 먼저 알을 낳았다. 짝짓기하며 오가는 파랑돔이 제가 낳은 알을 먹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연무자리돔.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둘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이다. 자리돔도 산란기를 놓칠세라 짝짓기에 분주하다. 암컷이 알을 낳아 바위 벽에 붙이면 수컷은 알 위에 방정에 수정을 시킨다. 그런데 알을 낳는 동안 암컷에게 연신 입을 맞추는 수컷. 그 이유는 암컷의 산란을 돕기 위해서다. 이렇게 자리돔 한 쌍이 낳는 알의 수는 약 2만여 개에서 6만여 개에 이른다. 유리병 속에 낳은 알을 지키던 두 줄 배도라치 수컷. 앞집에 사는 무늬망둑이 알을 빼앗아 먹을까봐 영 불안한 눈치인데 결국 자리 다툼을 벌이고야 만다. 물고 물리는 싸움 끝에 결국 승리를 차지한 건 두 줄 배도라치. 무늬망둑은 졸지에 집 잃은 신세가 됐다.
수컷이 지극정성으로 알을 지켜낸 덕분에 무사히 태어난 생명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바다를 이어가게 됐다. 첫 취재를 무사히 마친 진수 씨. 좋은 영상을 촬영하게 돼 마음이 뿌듯하다. 산호가 이렇게 쫙 크게 군락이 되어 있는 그 골짜기 같은 데에서 물고기들이 아주 그냥 크게 또 때를 지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 환상입니다. 탐사를 함께한 기자들 역시 이번 취재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 안식년제를 정해가지고 한 코스를 뭐 2, 3년 정도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고 또 다른 코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어떤 몇 년간 이렇게 서로 다른 코스를 개발해서 교차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젠 바다가 주는 것들을 그대로 누리기보다 함께 지켜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 이후의 취재도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가을을 앞두고 찾아온 태풍 소식. 바다 상태를 보러 항구로 향한다. 바닷속은 큰 파도가 없으면 뭐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그 바닥에 이제 침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이 파도가 없어서 1년 내내 있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해충이라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유물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중이 이제 혼탁한 그런 정도로 형성이 되는 거죠. 마침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선 제주바다. 이렇게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바다를 뒤흔들면 혼탁했던 바다도 다시 맑아질 것이다. 바다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는 아직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다. 저한테 제주 바다는 영원한 안식처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매일 여기 제주 바다 속을 보면서도 다른 바다의 다른 해역에 대한, 다른 해양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열대바다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갈 때마다 매번 똑같은 그런 수중 환경을 보고 오게 되는데, 여기 제주바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또 계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궂은 날씨에 나갈 수 없게 된 바다. 대신 촬영 영상을 확인해 본다. 나이언피쉬, 우리말로는 이제 솔베 간팽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고기 중에서는 독성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이제 물고기죠. 한 쌍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데이트 중 같은데 조만간에 그 산란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날개처럼 펼쳐진 지느러미가 활약이 이를 데 없는 솔베 간팽. 그러나 멋진 지느러미에 독을 품은 이 녀석은 타고난 사냥꾼이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느릿느릿 다가가 거의 정지 상태로 머문다. 그러다 먹잇감이 경계를 풀면 순식간에 잡아먹는데, 먹이를 사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0.02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다.
솔배 간팽이 좋아하는 먹이는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아무리 재빠른 물고기라도 한번 목표한 사냥감은 거의 놓치는 법이 없다. 사냥감을 쫓는 솔배 간팽과는 달리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식자가 있다. 바로 녹치다. 주위 환경에 맞춰 몸 색깔과 무늬를 바꿀 수 있는 넙치는 천부적인 매복 사냥꾼이다. 엄청난 번식력과 먹성으로 바다의 해적이라 불리는 불가사리. 그러나 불가사리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천적이 있다. 바로 이 나팔고둥이다. 불가사리를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나팔고둥. 앞으로 3시간 뒤면 불가사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문어도 사냥에 나섰다. 긴 다리를 뻗어 모래 바닥을 샅샅이 뒤지는 이유는 모래 속에서 잠자고 있는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다.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는 눈, 흡입력이 강한 8개의 다리, 그리고 딱딱한 먹이도 깨물 수 있는 단단한 이를 가진 문어. 그 포획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냥감은 거의 없다. 대적할 만한 적이 거의 없는 바다의 무법자 문어. 그러나 알을 낳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그렇게 알이 부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알을 지키며 모든 기운을 쏟은 문어는 결국 죽고 만다. 죽은 뒤엔 자신보다 약한 생물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포식자들. 바다에선 그 어떤 생물도 최고의 강자라고 단언할 수 없다. 제주에 겨울이 찾아왔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기록해온 제주 바다의 변화. 모처럼 짬이 난 김에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을 정리해본다. 아직까지는 제주바다 종합생태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 도감책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 그거를 대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나씩 그 수중 생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바닷일은 계속된다. 추워요, 추워. 바람이 너무 세고 찬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오늘 춥네요. 많이 추워요. 오늘 북동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여름 문섬을 시작으로 겨울까지 이어진 제주바다 올레길 탐사 취재. 오늘은 화순에 있는 쌍굴로 향한다. 여기는 수중에 굴이 있는데 굴이 2줄기가 나 있어서 쌍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쌍굴을 취재하러 갑니다.
5천 개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화순 앞바다는 평소엔 접근이 어려운 것. 쉽지 않게 허락된 취재인 만큼 모두 각오가 남다르다. 쌍굴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인데 입구가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이고 수심은 약 25에서 7m 사이. 오른쪽 벽을 데려가야 될까? 오른쪽 벽 타고 이렇게 쭉 벽 타. 동굴 들어가지 말게 그러면. 입구에서 하나만 찍게. 말고 입구에서 이렇게 보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젠 바다로 들어갈 차례. 물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굴을 찾아 아래로 내려간다. 상태적으로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간 지가 가본 지가 약 한 10년 전에 내가 들어가 본 적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모습이 달라요. 그때는 산호도 몇 개째 되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크게 군락이 됐을 정도로 아주 그냥 뭐 생태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이곳에 와보지 못했던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난 화순 쌍굴. 멸종위기인 별혹 산호가 발견되고 예전엔 보기 어려웠던 둥근컵 산호도 어느새 크게 자라 군락을 이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 그러나 생태를 위협하는 변화도 있다. 변화하는 자연 환경은 제주 바다에도 새로운 외래종들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5년 전 제주 바다에 갑자기 늘어난 분홍멍게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분홍멍게는 거의 뭐 천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들이 한번 번식을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합니다. 산호도 안반해서, 그 다음에 해조류도 안반해서, 분홍멍게도 안반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 안반 구석구석을 분홍멍게가 전부 다 차지를 해버리니까 산호가 더 이상 번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목 말미잘 역시 바닷속 생태를 어지럽히는 변화 중 하나.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다목 말미잘은 산호의 먹이 활동을 방해해 죽게 한다. 최근엔 열대지방에서만 자라는 돌산호도 점점 늘고 있지만 우린 아직 바다가 변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보통 외래종들 중에서 침입종들은 강한 우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종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나 열대종들에 의해서 또 이 지역이 변할 수 있고요. 장기 생태 모니터링 중에서 매년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시기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해나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체크를 통해서 주요 우점종이나 주요 종들이 중요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의 집중적인 생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소중한 해양 자원이 될 문섬. 이곳을 지켜나가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서귀포 앞바다, 특히 문섬 바닷속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거에서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안 건들면 되는 거죠. 내가 움직여서 나오는 쓰레기는 내 것만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정도만 해도 대단히 좋죠. 바다에서 이제 모든 생물이 탄생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바다를 소중히 하는 게 당연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고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바다를 버리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큰 힘 되지는 못해도 이런 바다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뿐만 아니라 또 그 환경에 사람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데 그냥 바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또 자연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끔 키워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 문섬. 이제 이곳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과제다. 누구도 절대적인 강자가 될 수 없는 이곳에서 함께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준 바다. 더불어 존재하고 또 함께 도와야 가능한 공존. 그 비밀의 열쇠가 이곳 바다에 있다.